상학서적 중에서 마의상법에서는 입술의 모양과 색깔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입에 성곽이 되고 혀가 드나드는 문이 된다. 한번 열리고 닫히는 것에 따라 영광과 치욕이 달려있는 것, 그것이 입술이다. 모든 화는 말로써 오고 영광도 입으로써 오기 때문이다. 고로 후하고 두툼한 입술이 좋고 얄팍해서는 안 된다. 입술이 솟아서 윤곽이 있어야 하고 축 늘어져서는 안 된다. 입술의 붉기가 마치 주사와 같은 사람은 귀하고 복이 있고 푸르기가 남청색과 같은 사람은 재앙이 많으며 오래 살지 못한다. 또한 입술이 새카만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병사하게 된다. 붉어서 자색이 나야 입고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입술은 건강을 다루어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곳이며 또 여성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요, 모든 여성들이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하고 붉은 입술을 가지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입술이 다 이렇게 붉고 촉촉할 수는 없죠. 검거나 유독 창백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입술 상태나 입술의 색깔이 이렇게 다른 것은 입술이 매력 포인트로서뿐만 아니라 그죠.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립스틱을 바르지 않고 민낯을 드러낸 입술의 상태는요, 여러분의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고스란히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입술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강 적신호를 한번 알아보고요, 스스로의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창백한 핏기 없는 입술입니다. 이를 상학에서는 남자의 경우 의지력이 약하고 여자의 경우 명이 짧으니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신장이 차가우니 여자와 남자 공이 자식복이 약한 형상이라고 하고 있고, 현대의학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거나 엽산이 부족하면 입술이 창백하고 하얗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체온이 낮거나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빈혈이나 백혈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핏기 없는 입술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손발이 차고 신장의 기운이 약한 경우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신장은 원래 실한 증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절대 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실로는 밤이 좋고 차로는 오미자가 아주 좋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새빨간 입술입니다. 입술의 경우 붉은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나 지나치게 입술이 붉다면 과도하게 팽창한 모세혈관으로 호흡기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렇게 붉게 변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근심이 풀리지 않으면 의를 상하게 되고 이는 곧 비와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근심하면 기가 막혀서 순환이 잘 안 된다 라고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가 단단히 막히면 대소변이 나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배설을 잘 하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주 쉬어주어야 하고요. 마음은 마음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러한 것을 상학에서는 관음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경우 입술이 너무 붉으면 풍파가 많고, 남성의 경우 입술이 너무 붉으면 정욕이 너무 강해서 성취가 어렵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렇게 트고 갈라진 입술입니다. 상학에서는 이를 가난의 상징이라고 말을 해요. 동의보감에서도 트고 갈라진 입술은 위장에 열이 많다라는 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학적으로도 탄산음료나 커피 등으로 수분 섭취를 대신하는 것, 이것이 이 입술 건조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그 말이죠.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 곳곳에 수분을 끌어당겨 사용하는데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입술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술에 침을 바르는 습관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갈라진 이 입술 틈 사이로 세균이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침을 바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입술 역시 비타민이 부족하면 쉽게 트고
갈라진다고 해요. 특히 비타민C와 B6가 부족하면 입술이 갈라지거나 트는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타민 A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 원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검은콩이나 블루베리, 달걀 등 위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렇게 물집이 잡힌 입술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상학에서는 따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는 지나친 과로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생기게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되어서 보유하고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물집 형태로 입술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합니다. 때로는 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입술에 물집이 잡혔다면 푹 쉬면서 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 한방으로는 마늘이나 인삼차 등을 섭취해서 면역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는 입술입니다. 이것은 간 기능이 떨어졌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또한 심한 스트레스가 뇌를 자극해서 침샘의 활동이 저하되면 이렇게 입이 마를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로 침샘 기능이 약해지거나 고혈압 치료제, 항이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또는 머리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구강건조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계신다면 최근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C를 풍부하게 섭취해서 간을 보호해주는 것이 최고이고요. 반드시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가 이렇게 검거나 푸르스름한 입술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상학에서는 사자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입술은 당연히 붉음을 기준으로 하고 흰 것과 검은 것은 몸에 병이 있다는 것과 몸이 아주 약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상학에서는 이 검은 입술을 아주 흉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역시 신장의 기능의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서양의학에서는 짜거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즐겨 먹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입술색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염분이며 기름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염분은 콩팥과 방광의 기능을 나쁘게 하고 기름은 간과 담낭의 기운을 떨어뜨리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이렇게 뾰루지가 입술 주변에 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입술 주변에 뾰루지가 많이 난다면 자궁과 방광의 건강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서양의학에서는 입술 주위에 뾰루지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모낭염이나 포진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포진은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에 의해 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수포가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 초발 단순 포진의 경우 전신 증상으로 발열, 두통, 근육통,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3, 4일 정도 지나면 최고로 강해지고요. 또 3, 4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입술은 주로 우리 상학에서는 여성기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 입술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건강이라는 부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증상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잘 체크하시고요. 늘 건강 신경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안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건강하신 여러분, 늘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